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0 연세대 논술로 가자. 오늘 1편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 연세대 입학설명회가 있었죠. 이날 입학설명회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논술 시험은 수능 전에 본다. 그래서 10월 12일과 13일에 논술 시험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올해 논술 전형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대 전형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정시로 1136명을 뽑고, 학종으로 1091명을 뽑고, 논술로 607명을 뽑고, 특기자 전형에서 599명을 선발한다. 자, 이 표는 정시와 학종과 논술의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날 입학처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동 우수형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1점대 등급의 학생들입니다. 2.0 이상의 등급의 학생들이고 2.0에서 3.0 자, 이렇게 이 활동 우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이 분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고 지원자의 교과 등급 점수는 대부분 2.0 이내였고 이 인원만으로도 모집 인원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에서 3.0 등급의 지원자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특목고 재학생이었다. 특목고 학생의 경우에 2점대 등급이 절대 낮은 등급이 아니죠. 그래서 연세대 학종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미 교과 등급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인원만으로도 모집 인원보다 많고 그래서 그 내신이 이미 좋은 학생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활동 우수형입니다. 활동 우수형 학생들의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얼마였느냐? 1.34였다. 1.34.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0.39였다라는 거죠.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1.34에 표준 편차가 0.39면은 자, 우리 확률 분포 배워서 알고 있죠?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범위 내에 상당히 분포가 집중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의미 있는 분포가 나온다. 이렇게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1.34에서 0.39 곱하기 2 해가지고 더하면은 0.4라고 보고 2를 곱하면 0.8 더하면 한 2.14 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면접형은 어땠느냐? 학종에서 면접형은 평균이 1.33, 표준 편차가 0.36.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술 전형은 어땠느냐? 논술 전형은 평균이 2.97에 표준 편차가 1.06이었다. 그러면 평균이 대략 3등급에 표준 편차가 1등급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해보면 5등급 정도까지 어떤 분포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세대 학종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 1.25 이상이 활동 우수형 전형의 합격생이 59.6%가 1.25 이상이었고 면접형은 55%였다. 그럼 1.5 이상은 자, 1.25 이상을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1.5 이상이 80.3%, 그 다음에 면접형에서는 82.5%였다. 그리고 2.0 이상의 학생들이 활동 우수형에서는 92.5%, 면접형에서는 9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점대 등급으로서 학종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점대 합격생 자체가 얼마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한 7.5%,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앞에서 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대부분 2점대 등급 지원한 학생들은 특목고 학생들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2점대 등급의 학생이 100% 특목고 학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연세대 학종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2점대 등급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이 분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건 의치의 표인데요. 자, 의치의 활동 우수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 1.29, 표준 편차 0.25, 면접형 합격생의 평균 등급 1.13, 표준 편차 0.18이었다라는 거죠. 논술 전형은 어떻습니까? 평균 2.46, 표준 편차 1.04. 자, 요거 볼까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 분포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자, 1.5에서 2.0, 12.3%, 2.0에서 2.5, 20.3%, 2.5에서 3.0, 20.6%, 3.0에서 3.5, 13.8%, 3.5에서 4.0, 10.2%, 4.0에서 5.0, 11.4%, 5.0에서 6.0도 4.6%나 됩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치의에는 어떠냐? 자, 올해 의예과 선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치의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치의에도 보면은 1.5에서 2.0, 22.7%, 2.0에서 2.5, 22.7%, 2.5에서 3.0, 13.6%, 3.0에서 3.5, 9.1%, 4.0에서 5.0, 13.6% 이렇게 됩니다. 5.0에서 6.0, 4.5%. 치의 역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일반고 2점대 이하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학종에서 합격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율이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종 1091명이라는 인원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정시 1136명, 논술 607명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기회를 우리가 내가 연세대에 합격하는 기회로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연세대 논술 전형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의과대학 논술 전형 선발 폐지됐고요. 자, 치의학과는 16명 선발합니다. 자, 논술고사는 10월 12일과 13일 날 본다고 했고요. 수능 최저 폐지되었고 수능 성적 상관없고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성적 상관없다. 그런데 동점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논술에서 동점을 받으면 내신이 좋은 학생 순으로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교 때 이수 계열과 상관없이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능 안 봐도 됩니다. 지원 가능하다. 자, 논술고사 문항의 유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5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모의 논술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에 과학 논술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수학은 문제의 유형 변화를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5월 24일에서 30일까지 이 수학 문제도 어떻게 내릴 것인지 모의고사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늘 2020 연세대 논술로 가자 1편인가? 자, 2편이 있으니까 1편이겠죠? 자, 이 모의 논술을 본 이후에 선생님이 다시 2편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1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 논술에서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까지 분석해서
선생님이 다시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캔을 떠서 올리면 모범 답안 및 결과를 평가할 것이고 추후에 발표 예정이다. 개별 평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채점을 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인문계열 논술 내용인데요. 인문계열 논술에서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은 과학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 주로 이 인문계열 논술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열은 150분간 시험을 보고요. 수학 60점, 과학 40점. 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택 1이고요. 원서 접수 시 선택하고 선택한 다음에는 변경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의대 논술 전형 선발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요번에 연대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다. 근데 의대는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의대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사교육적인 해석이다. 대학의 생각은 뭘까요? 자, 대학의 생각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대의 요구가 있었다. 의대의 요구는 뭐냐면은 우리는 논술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을 뽑기보다는 인성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의학 계열은 인성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대학의 사고방식이다. 사교육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학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대학이 정하는 입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수능 최저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 최저를 폐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형료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요. 대학이 어떤 입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이 교육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교육부가 논술을 줄여라 하니까 대학은 받아들여서 논술 많이 줄였잖아요.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근데 사회적인 여론도 중요하죠. 대학에 요구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 여론을 잘 따르는 건 아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사회적인 여론을 교육부가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 이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 이것이 입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전형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학의 입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논술 전형을 폐지했죠. 논술이 제일 경쟁률이 높은 전형인데 전형료만 생각한다면 왜 논술 전형을 폐지를 했겠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부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선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논술 전형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잖아요. 이것이 대학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폐지를 한 것은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수능 최저를 완화하라,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수능 최저를 폐지했을 때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는 대학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수능 최저를 폐지했을 때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는 대학의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잘 보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이 대학의 정책이, 결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수리논술, 과학논술 잘 보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폐지함으로써. 자, 그게 왜 그런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뭐 교육부의 요구사항, 수능 최저를 완화하라는 그런 교육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를 폐지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뭐 전형료도 생각을 뭐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2017학년도에는 수능 전에 논술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술 응시율이 자연계열 97.1%, 치의 96.6%가 나오더라. 다 보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9학년도에 수능 후에 논술을 보니까 논술 응시율이 38.9%, 32.2%. 자, 대학은 이게 싫다는 겁니다. 자, 왜 싫은가? 그러면 수능 후에 논술을 보는데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시험을 잘 본 경우와 못 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본 경우, 내가 수능 시험을 보니까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시험을 보러 오지 않더라. 그러면 수능 전에 시험을 보면 이 학생들도 시험을 보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내가 뽑고 싶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본 경우,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안 나와서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대학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도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도 다 시험을 수능 최저 폐지하고 수능 전에 시험을 봄으로써 이 학생들도 다 시험을 보게 해서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잘 보는 우수한 학생들은 뽑고 싶다. 이것이 대학의 의도라는 거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학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최저 등급에서 2, 3등급 정도 차이 나는 정도 선에서 합격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학교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논술 실력이 뛰어난 학생의 선발을 기대한다. 자, 수능 최저를 폐지하면은 논술 합격 컷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논술 합격 컷이 올라가겠죠. 자, 왜냐하면 논술 시험을 잘 봤는데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성적대 학생들까지 합격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를 폐지하면은 수리논술, 과학논술 잘 본 학생들을 그대로 뽑을 것이니까 논술 합격 컷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능 최저를 폐지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합격생 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논술을 A 플러스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 B0, B 마이너스 C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합격선이 논술 성적으로 B0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자, 올해는 자,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폐지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합격 컷이 A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 과학논술 시험을 잘 보는 그 성적이 우수한 그러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의 핵심적인 대학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표는 재미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뭐냐면은 2019학년도에 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을 때 기존의 합격생 중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되어도 합격할 학생의 비율입니다. 74.6%.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죠? 25.4%의 학생은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불합격했지만 만약에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면 25.4%의 학생은 합격했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2018학년도 28.8%의 학생이 수능 최저 때문에 불합격했지만 수능 최저 없이 선발했다면 28.8%의 학생은 합격했을 것이다. 자, 2017학년도 자, 학교에서는 2017학년도처럼 올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왜냐하면 2017학년도에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때처럼 될 것이다. 그럼 이때는 57.1%라는 거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뭐죠? 42.9%의 학생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불합격했지만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된다면 42.9%의 학생은 합격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비율은 합격하는 학생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올해 2017학년도처럼 전개가 된다면 대학의 생각처럼 수능 최저가 있을 때는 수능 최저가 안 돼서 합격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학생들, 그런데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잘 봄으로써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이 42.9%, 합격생 중에서 42.9%는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 전형 너무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수리논술, 과학논술 잘 준비해서 수능을 조금 못 봐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 성적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수리논술, 과학논술 실력을 잘 쌓아서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42.9% 이렇게 주어진다. 이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 기회를 활용하려면 수리논술, 과학논술 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요. 이제 합격생들의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성적 통계입니다. 자, 이과대, 공과대, 생명대, 치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과대 합격생의 논술 성적 평균은 68.7, 표준 편차는 4.4. 최대, 최소는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줬기 때문에 눈금을 딱 어떤 숫자로 주지 않고 그래프로 주다 보니까 눈금을 읽어가지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로 추정을 한다. 자, 최대는 82, 제일 잘 본 학생 81.4점, 최소는 58.9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자, 공과대의 경우에 합격한 학생의 지원한 학생의 전체 평균은 52.9, 표준 편차는 11.1이었는데 합격한 학생의 논술 성적 평균은 70.2, 표준 편차는 4.06, 그러니까 70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최대 84.7, 최소 62.5로 추정을 하고요. 자, 생명대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은 69.2, 표준 편차는 3.86, 최대는 80.3, 최소는 65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자, 치예 합격생의 논술 성적 평균은 74.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77 정도였고요. 제일 잘 본 학생 약 80.9%, 그 다음에 최소 71.1%, 71.1, 이 정도로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대를 받을 수 있다면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논술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2019 논술의 길, 댓글 달아주시면 논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2020 연세대 논술로 가자 1편이었습니다. 5월 말에 모의 논술 진행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해서 연세대 논술 시험이 있기 전까지 2편을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